지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걱정을 좀, 이것도 사실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선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몬 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그런 개인 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 또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 그래서 인류가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 공동선의 범위가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지구 전체의 공동선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선 그럴 때 이제는 내셔널 굿이 아니고 글로벌 굿으로 나가야지만 모든 국가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약자로 지지 운동이라고, 지지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전하진 강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겠는데, 그 전하진 의원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9대 저하고 같이 국회에 있다가 저는 이제 한글과 닷컴 대표도 하셨죠? 네. 네, 인터넷 쪽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지구를 한번 구해보시겠다고 예,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총회 인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올 때마다 미국은 대통령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속한 당만 박수치고 속하지 않은 당은 뭐 피켓을 들거나 앉아있거나, 네, 뭐 욕하지 않은 당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야, 이건 고치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던 개인으로서 오는 게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오는 거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해서 있는 건데, 대통령이 들어오면 박수까지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도 좋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제안을 사실 그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한진 의원님이 바로 그냥 저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이거 의원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속 시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어쨌든 오늘 그 SDX가 뭔지도 좀 설명을 하시고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5도 저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 1.5도 넘어가는 거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탄소량 최고 수치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1.5도 상승이 예상됐다. 그래서 2100년에 1.5도를 지키면 베스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2030년 안에 1.5도를 넘어갈 것이다. 이미 작년에 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1.5도를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IPCC, UN 산하의 IPCC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1.5도를 억제하는 경우에 약 2억 명 정도가 터전을 상승할 것이다. 해수면은 약 20cm 정도 올라갈 것이다. 12억 명이 초고온에 노출될 것이다. 이게 1.5도 상승 때의 예상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덜한데요. 최종계 파트너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줌 회의를 하는데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보스턴 컨설팅 매니징 파트너하고 IPCC의 컨설팅 펌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당신 한국 사람이지. 너희는 왜 석탄 발전소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런 소리를 맨날 듣는 거예요. 기후악당 소리를. 그런데 동남아는 해수면이 실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해수면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기후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4도쯤 된다. 그게 RCP 8.5라는 시나리오를 8개인가 발표했습니다. IPCC가 1.5도일 때, 2도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4도인 경우에는 3억 명 정도 터전을 상실하고 68억 명이 초고온에 노출됩니다. 이게 이제 4도 정도 되는 시점이 이대로 가면은 아마 2100년이면 2도에서 3도 정도? 3도 정도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3도면 해수면이 1m 올라갑니다. 1m. 그러면 지금 부산 생텀시티의 그 비싼 아파트들 아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산불, 가뭄, 홍수, 태풍 이거 계속 보실 거예요. 계속 보시고 계실 거고 섬나라 해안도시 침수 이것도 계속 보실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식량 그 생태계가 지금 바뀌었죠. 대구사가 요새 맛있습니까? 요새는 양구사과입니다. 양구. 사과 경작지가 올라갔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토라는 데가 지금 엄청나게 뭐 대나무가 자란다는 거 하여튼 뭐 엄청나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식량이 막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났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안에 온 디바이스 된다. 이미 들어갔죠. 갤럭시 24에 AI가 들어갔어요. 그거 써보셨습니까? 전화 딱 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영어로 들려요. 저쪽에서 영어 얘기하면 한국말로 들리고 AI가 이미 들어갔어요.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3년이면 다 들어갈 거다. 무슨 얘기냐? 피아노에도 들어간다. 우리 주문기계 지금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나 된장찌개 하나 시켜줘요. 그러면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온 디바이스가 되는 게.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한 3년이면 다 들어갈 것 같다. 3년이면. 3년이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로봇도 들어간다는 로봇들. 지금 AI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거짓말해서 당신 거짓말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또 거짓말해요.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칭찬해주면 또 답이 잘 나옵니다. 당신 잘했어. 이거 잘했는데 요것만 좀 고쳐줘. 그러면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는데, 이 그림 괜찮아. 잘 그렸는데, 요것만 좀 고쳐줘. 그러면 잘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많은데, 엔비디아가 요 최근에 B100이라는 칩을 공개했는데, 이 칩이 트랜지스터 2080억 개가 탑재돼요. 2080억 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4성 라디오, 5성 라디오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시면, 예? 저도 5성 라디오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2080억 개가 하나의 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칩이 지금 이제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새 쓰는 게 H100이거든요. 요거는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 탑재된 거예요. 요걸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의 성능이 2.5배, 그리고 GPU처럼 컴퓨터에서 만들면 성능이 30배, 비용과 에너지는 2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구죠? 앤디 황인가? 엔비디아 제이슨 하는가요? 아니 뭐 잭슨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IQ가 1600 정도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160이었는데 자,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뭐 저는 요새 그 글 쓰면서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노션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한글 안 씁니다. 요새 노션을 쓰다가 모르면 그 자리에서 계속 물어봐요. 그럼 답을 쭉쭉 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야, 이 글 좀 예쁘게 좀 만들어줘. 또 걔가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 해가지고 야, 이걸 신문 칼럼처럼 만들어줘. 신문 칼럼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고 내 글 같다 그러면 그냥 제출합니다. 제가 한 달에 컬럼을 4개 쓰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컬럼을 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내 정보를 계속 넣다 보면 얘가 내 DB처럼 돼요. 내 DB처럼. 그래서 내 생각을 우선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환 짜달라, 교수 프로그램 짜달라,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심각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챗GPT가 3.0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 거죠. 이 인터넷을 다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3.0이 나왔어요. 그 질문을 딱 던졌더니 600개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600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는 공부를 하고서 3.5가 나옵니다.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생성형 AI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도 프로그래머였지만 프로그래머는 코딩을 다 해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 지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학습을 했는지 개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성형 AI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인터넷을 뒤져서 비윤리적인 얘기들을 잔뜩 공부를 했다. 그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려적으로 하고 그립니다. 뭐 노래도 만들고요. 뭐 하여튼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봇도 안에 이 기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계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또 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움직이겠죠. 최근에 그런 로봇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테이블에 사과하고 뭐 이게 그 쓰레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질문을 넣었더니 사과를 딱 집어서 주래요. 야 너 왜 사과를 나한테 왜 이걸 줬냐 이렇게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서 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이드 그러니까 뭐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야 바깥에 청소해 뭐든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인간 도대체 뭐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그런 사회가 벌써 왔는데 지금 우리 손주들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뭘 하고 가르칩니까? 야, 너 서울대 가야지. 너 영어 공부해야지. 너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걔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걸 모르나? 다 알아요. 제 손주가 지금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유튜브 다 찍습니다. 휴대폰 다 만져요. 근데 걔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말이 되냐? 애를 낳으라고, 결혼 하라고, 말이 되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가 왜 왔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이 왔어요. 아까 말한 거. 팬데믹이 와서 3년 동안 경제가 딱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줌을 배웠어요. 줌을 배웠어요. 하이브리드를 배웠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그래서 요새는 회의를 하면 항상 온, 오프가 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하다 보니까 회사를 안 나가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안 나갑니다. 그래도 일이 다 돼요. 우리 재단도 상주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일이 다 됩니다. 단톡방 하나 가지고 다 돼요, 일이. 예. 5, 60명이 일을 하는데 단톡방 하나 가지고 다 일을 합니다. 우리 저 공무원 교수님은 아주 그냥 저 카톡방에 아주 1인자입니다. 그냥 수백 명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런데 기후 문제가 또 닥쳤어요. 그럼 이 기후 문제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저 플라스틱 병 하지 마, 쓰지 마 이런 것을 환경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30년 동안에는 그 분야에서 밖에 유니콘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서 유니콘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뭐 첫 번째 인공지능 쪽에서 나오겠죠. 두 번째 기후택입니다. 기후택이에요. 그래서 기후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의 환경이 이 기후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도 바뀌고 이제 우리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 그분들이 찾는 아이템도 바뀌고 소비 성향도 바뀌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하시라 하는 거지. 이걸 학습하시라는 거지. 내가 뭐 저 페트병 하나 줄여서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 까짓거 좀 하나 쓰면 어때? 이게 아니다. 이거.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
이 가치관은 칼융이 얘기하는 에고 중심의 삶이었다. 에고 중심의 가치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고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런 것이 이 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보여주는 나. 이게 에고라고 이제 칼융은 대충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결정과 행동 이런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내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 교육은 전부 에고를 강조하는 교육이에요. 네? 셀프, 이 셀프는 뭐예요? 셀프는 내면의 무의식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 사이의 통합을 촉진하는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냐? 이제 우리 김 의원님 같이 종교학을 하시는 분들, 내가 왜 사냐? 내가 무슨 의미,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일까? 철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셀프를 갖고 셀프가 강화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셀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저거는 그냥 예술가, 철학자, 종교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셀프고 우리는 에고가 강조돼서 살아왔어요. 학교도 그렇게 가르쳤고 대학에서 전작가, 무슨 의사 이 전문가라는 게 다 뭡니까? 기능적인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능.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 지위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셀프가 이제 강조되는 사회가 됐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식당에 가면 요새 셀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셀프. 그래서 제가 가서 반찬도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가서 반찬을 가져오면서 내가 얼만큼만 가져오잖아요. 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셀프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갖다 준 걸 갖고 남겨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셀프가 강화되는 세상. 그리고 인공지능이 옆에 막 있으니까 셀프가 강화돼요.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인공지능하고 저거의 차별은 뭐냐면 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나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될까? 얘한테 뭘 기대하나? 그 기대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인공지능한테 시킬 게 별로 없어요.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ESG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회사를 잘하자는 거예요? 사회를 잘하자는 거예요? 뭘 잘하자는 겁니까? 물론 회사를 잘하게 하고 사회를 잘하게 하고 다 뭘 하겠다는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체를 위한 하나의 밸류를 기여하는 그런 조직이냐라는 것은 ESG에 안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받으려고 애쓰듯이 이 조직은 이 학교는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 원불교는 여기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잘 안 하죠. 교육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굿이라는 지향점을 가집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향점. 사실 이 글로벌 굿은 제가 쓴 게 아니고 한승수 총리께서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Heroes for Global Good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그 책 내용은 이제 그분이 해외 나가서 발표했던 어드레스를 다 모아놓은 영문 어드레스 모아놓은 책인데 근데 그분이 계속 글로벌 굿을 써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지금 GGO리고요. 87이가 되셨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회사 이름이 GGO리입니다. 글로벌 굿 5대학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용을 해서 쓴 겁니다. 제가 총리님 제가 글로벌 굿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용어를 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말을 썼는데 이 E는 인바이러먼트가 아니고 에티컬입니다.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윤리관이 지구적 윤리관이어야 되겠다.
애국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국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애국이 아니고 전 지구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애국을 지금 외쳐도 되겠냐. 그래서 이 지구적 윤리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기도 도민인데 도지사가 경기도민한테 엄청나게 좋은 베네핏을 주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동의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지구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동의하시겠냐고요. 그거는 끄덕끄덕 한다니까요. 왜? 우리 사고방식 내에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기후 위기가 온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후대들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고 글로벌 공유주의 비극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국가가 아닌 지구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후 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 얘기죠. 네. 58년 전후에 지금 당구 치는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 좀 일 좀 하자고 하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뭐 황우석 박사만 해도 지금 두바이에서 완전히 왕대접 받고 계시잖아요. 그 황우석 박사가 거기서 그 두바이 왕족의 낙타, 개 이런 걸 다 복제를 해가지고 왕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왕대접. 네. 그래서 지금 뭐 황우석 박사를 통해야만이 그 왕족들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제가 60%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60 넘은 사람들끼리 환경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됐는데 만들고 난 게 한 11만 한 7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만나면 서로 굉장히 즐겁게 시간도 있고 돈도 적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서터 화력발전 줄이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연금을 갖다가 서터 화력발전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갖다가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60%가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가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가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첫 번째는 아까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든가 전 지구적인 어떤 윤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구 시민의식을 말씀하셨던 것 이것은 국가의 이해를 넘어서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도 개인의 어떤 그 이익 동기가 아니라 공동성 발달을 좀 넓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윤리적이고 어쩌면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을 갖다가 되게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기술주의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AI가 발달할 때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과 공공성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기술이면 이제 기술자들이 할 얘기긴 합니다. 네. 저희가 해야 될 건 윤리적인 어떤 그런 과정,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4, 5년 전에 지금의 이 삶을 물론 상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서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서포트가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과 뼈아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양질의 전환이 되려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애를 탄생을 시켰어요. 아까 내가 슬라이드에 그 인공지능하고 왜 엄마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인공지능을 아이처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뭐 힘들고 뭐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 열심히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공부를 잘해서 뭐 훌륭하게 됐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사랑을 줬던 부모님한테 계속 효도를 한다.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하고도 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인공지능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갈 수 있다. 우리 전체가 집단지성이, 인간의 집단지성이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인공지능도 말을 우리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다고 치면은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라는 이 글로벌한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진 그런 우리 한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여러분들 좀 투자도 많이 하시고, 아까 뭐 주식을 뭐 100배 이상 돈 벌었다는데 그 돈 지금도 갖고 계세요? 다섯. 우리 전하진 전 의원님자 SDS 이사장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벌지도 좀 얘기를 하십시오.